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 시의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현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치현황 보고의권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구 도시국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2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3건, 개선 10건, 권고 3건과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치 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치 현황에 대한 세부 질의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님. 예, 김조현입니다. 우리 부장님이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예. 지금 어제도 지금 경제 일자리국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정부의 지금 지역 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예, 도시정책과 차영상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의정부시의 그 제한적인 사항들은 법적으로 지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권형, 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한국시가 이제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법에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제한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이 의정부 관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세가 굉장히 이제 중과세가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주나 포천 이쪽으로 타 지역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문제점들. 그래서 이 점은 단순히 이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담당과와 같이 협업해서 그 의정부 이제 관내 이제 이정환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지난 6월에 국토부 정책 설명회도 직원들이 담당 과장들이 가서 참석을 하고요. 또 9월에도 경기도 가서 또 그 우리 그 규제된 사항들에서 건의 사항 같은 것들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법적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 이제 그 관내 이제 그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그 경기도 국토부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적극적인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포럼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가을 뭐 어차피 이제 일정이 이제 올해 연말 이제 사업대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라도 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좀 포럼을 갖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예. 그 요번에 그 장기 그 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 요번에 그 행감 때 지적 받고 좀 최소 그 재산권을 좀 그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그 이후에 이제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도로라든가 일반적인 그 도시계획 시설 중에 장기 미집행 시설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필요 없는 시설들은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해서 특별히 뭐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폐쇄 쪽으로 검토하고 지금 관련 전차 밟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10년 이상 미집행된 그 부지들을 계속 이제 붙들고 있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정부에 아까 그 저해하는 의정부시 지역 의정부를 발전시키는데 저해하는 어떤 세 가지 장애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행감대도 지적됐던 부분을. 예, 지금 저희가 뭐 단절 토지라든가 이제 뭐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기반 시설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경우 계속 그 경기도라든가 이제 국토부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국토부랑 이쪽에서는 좀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은 될 수 있으면 좀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생활 편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시장과의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그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을 산업단지로 바뀌었던 그 지자체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중앙부처, 뭐 환경부든 국토부든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노력. 그리고 의정부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양주나 포천처럼 나대지 땅들이 많은데야 뭐 어디든 개발해도 상관없겠지만 의정부는 딱 정확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개발 제한 구역을 어떻게 잘 규제를 풀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택가 과장님. 네. 이번에 이제 행감 지적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일전에 이제 인천에서 이제 무량판 구조로 인해서 이제 붕괴됐던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 몇 개 그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민간 현장은 3군데가 있습니다. 세 개소죠. 예. 거기 현장 점검 해보셨나요? 현장 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다 점검을 경기도가 합동 점검을 다 끝냈고요. 이상 없는 걸로 확인돼서 약간의 미비한 사항은 조치를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비한 사고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미비한 사항은 이제 그 철근에 대한 부분, 뭐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치를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아무래도 붕괴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 검사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건축가 과장님. 네, 건축가 박정환입니다. 예. 지금 건축가에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이제 의정부 관내 그런 이제 빌라, 특히 이제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것들,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거나 필로티 구조에 이제 건축물 구조를 하면서 천장이 가연성 구조로 되어 있거나 등 해서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의정부에서 그 화재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 어떻게 마련할 거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 필로티가 있는 이 건물이 총 35만 동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의정부 그래서 관내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관내는 한 500에서 한 600동 정도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이 한 22만 동 정도 될 거라고 국토교통부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이거에 대해서 그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취약성 보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요? 예, 맞습니다. 예. 내년 국토부에서 상반기에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예, 상반기에 그 시범 사업을 하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국토부의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의정부 관내에도 지금 그 500호에서 600호 정도의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필로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필로티 구조의 그 천장이 가연성으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거 파악이 됐어요? 500에서 600호, 그러니까 600호 정도로 그 우리가 그 세대를 잡을 때 그 천장이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곳 정도가 되는 겁니까? 건수는 지금 그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좀 가연성이 아닌 걸로 한다는 그런 법적 구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좀 가연성 가연성으로 제로로 파악이 됩니다.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드라이비트 지금 구조로 갖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드라이비트로 한 그 세대 수는 좀 아예 없고요. 예전 거는 좀 그러니까 예전에 네. 이전 그 건축물 예전에는 한 100에서 한 200건 정도 이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것도 네, 정확하게는 네네.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화재 위험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재로 이제 재료가 사용되다 보니까 단열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단열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취약점이 결국은 가연성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 한 번에 불타버리면 홀라당 불타버린 건물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화재 위험성을 위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과장님과 사전 그 보고하실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축물 그 우리가 이제 의정부에 뭐 많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최소한 이 필로티 구조의 그 천장의 가연성 소재라든가 드라이비트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소한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들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조심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천장의 구조물과 그다음에 그 외벽이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주변 내에서 뭐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 뭐 그 장기간 그 자동차를 이렇게 시동을 공회전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주택 건축물 외부에다가 그 이런 표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해 보기를 다시 한번 그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장님께서도 좀 이걸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국장님. 예,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내부의 이런 내장재들을 바꾸는 거겠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이 조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선책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추가 질의. 네, 김재원님. 그럼 이어서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남성입니다. 그 이제 의정부 관내 빈집이 그 몇 개 정도 지금 되어 있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자체 빈집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 그 살지 않고 상수도, 전기 이런 걸 안 사용한 경우에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서부터 올해 초까지 그 그러한 대상을 472호를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빈집인지 확인해서 335로 지금 확인돼 있고 이 335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 2, 3단계로 나눠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좀 철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빈집이라고 막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좀 유도를 해가지고 철거나 다른 방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공공으로 활용할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거. 예,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빈집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과장님 말씀한 대로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 철거한 후에 네? 그걸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그 유도를 용역을 해야 하고 되겠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범죄 예방에 관련된 맞습니다. 부분도 예. 검토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좀 빈집 자체에다가 모든 빈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도 하고 개인 보호 그런 부분도 문제가 돼가지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 3단계 부분 그거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철거해서 좀 그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뭐 정비도 정비인데 그러니까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은 관내 경찰서랑 같이 협조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집 안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들어간다거나 예. 그 안에서 본드라든가 예. 부탄가스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범죄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외벽은 다 그 막아놓고 있죠. 빈집 같은 경우는 예, 못 막혀 들어가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빈집은 그 표시가 돼 있습니다. 표식도 해놓으세요. 예, 표시도 돼 있습니다. 무단으로 침입됐을 때 예. 형사처벌 받는다는 예. 부분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빈집이라고 해서 막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예, 부분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명확하게 됩니다. 지금 인지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건축자재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죠. 예, 관내에서도. 지금 현재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가로주택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38개 정도의 지금 36개 정도의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이 돼 있지 않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가 지금 28개
구역이라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많이 지금 아무래도 눈을 돌려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 과장님도 아마 이해를 지금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특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지 수가 적다 보니까 예. 그 단지 내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같이 묶어서 예. 통합형 모델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 예, 이런 그래서 부분이죠. 기존에 있는 저희가 그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과 관련돼서 묶여 있거나 그러면은 같이 하는 방법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 관내 지역에 뭐 그런 그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재개발 지역이나 가로주택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이랑 맞물려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통합형 모델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예, 부분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우리 토지정보 과장님, 네, 예, 토종 과장 김여서입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이제 의정부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가장 큰 문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사기가 이제 판을 쳤잖아요. 근데 의정부는 이제 그 전세 사기인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못해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될 전세 것 같은데. 사기하고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대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나요?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 지금 저희가 그 가장 이제 중점을 잡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를 그 교육을 잘 시킨다 그러면 그 중개사가 신뢰 있는 부동산이라 그러면은 전세 사기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안전요새 관리단이라는 걸 갖다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24명 정도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그러니까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은 그 관리단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단은 지금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24명 구성되어 24명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이것도 한번 그 시민들한테 그게 지금 홍보를 해서 그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그 대책을 마련하고 네. 그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떤 부장님이야 우리 과장님들 좀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계호 의원님. 예, 여러 가지로 수고 많고요. 우리 행정감사 때 조치를 잘 해주시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이제 계속 잘 마무리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정책과에다가 질문이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또 해결하기가 좀 곤란한 민원 같은 건 있는가요? 예, 도시정책과 차영사입니다. 그 말씀 주신 어떤 민원이라는 내용이 예. 이제 어떤 건지 잘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아니, 제가 이제 광범위하게 질문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번에 많이 민원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이해 충돌 때문에 시민들과 뭐 가격하게 충돌이 된다든지 뭐 피켓을 들고 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원이 또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 단위라든가 어떤 이런 도시개발 쪽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은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특별하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또 잠재적으로 또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타당하지 않는 질문과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차 과장님께서 잘 설득해서 잘 해결하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용현 공공주택지구 관련해 가지고 좀 의견 주시는 분들은 있으십니다. 뭐 거기 구역에서 좀 제외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계속 뭐 LH랑도 소통을 해가지고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가가 이제 지금 물류창고 복합융합단지, 복합문합단지 물류창고가 이제 주택으로 뭐 오피스텔로 바뀐다 이런 얘기는 주택가 건축가에서 해야 되나요? 네, 건축가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그 1-1, 2-2가 지금 건축 허가가 최근에 다 취소가 됐고요. 네.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로 해서 128가구 정도 이제 건축 허가 신청이 돼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1-1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LH랑 협의가 거의 다 돼서 네. 이제 그 조만간
건축 허가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네, 갈등과 이런 협상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보다 뜻하지 않는 좋은 결과가 가져왔는데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시민들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알고 계신 거를 발빠르게 저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는 우리 권한나 부의장님 또 우리 조세일 의원님 저 이렇게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우리가 생각해서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재생과 부탁드릴게요. 네. 306 보충대 앞에 빈집 문제는 거기 빈집이에요, 아니에요? 빈집으로 확인을 했는데 네. 소유자 확인했더니 자기가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어차피 주택도 아니고 또 쓰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적으로 문제는 자연 녹지 안에 있는 빈집이랄 경우에도 자연 녹지 안에 빈집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빈집 및 정비법에서는 자연 녹지 이외의 도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도시농업과나 해당 동에다가 그거는 인계를 했습니다. 네, 도시농업과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 도시농업과에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거기서는 이제 도시농업과에서는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에 대한 부분, 계획적인 부분인 거고 네. 그거를 관리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 해당 동에서 하거든요. 허관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에 울타리를 빈집일 경우에 뭐 치거나 관리하거나 차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인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빈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권에 매어서 뭐 어떤 의미로 산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들은 빈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이렇게 잘 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미관상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서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주택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질문을 가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 최창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부서 지적사항인 19건과 공통지적사항 1건으로 공통지적사항과 부서지적사항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외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장기화 및 시스템 문제 해소와 긴급상황 대체수단 마련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 등 6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중 1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어르신 대상 버스 정보 오프라인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4건의 권고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통지적사항,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부서 지적사항인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의 하자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향후 대형 공공시설 사업 추진 시 부실 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체계 강화 등 6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 중 2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과는 화물차,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등 3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현재 추진 중인 15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빠르게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려는 해당 부서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쪽에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임차 택시 및 바우처 택시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와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치 결과를 보면 2026년에 임차 택시를 활용하여 임산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월 2회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검토 과정에서 선진 사례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 벤치마킹에 다녀오셨을 때 그 벤치마킹 그 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유창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임차 택시 4대를 그 임산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호응이 높으면 저희가 임차나 바우처 택시까지 콜로 전향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거는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광명시를 다녀왔는데 광명시에서는 그 임산부 전용 택시로 3대를 운영 중에 있었고요. 그 세대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임차와 바우처를 거기서 또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요. 저희도 그쪽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이현정 팀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해서 거기 관리를 잘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위해서 이제 그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임산부 그거 그 자석으로 해서 만들어서 임산부에 관련한 운행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다가 자석을 붙였다 떴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운행 중에는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산부,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홍보부터 해가지고요. 네.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김재원님. 예, 김재열입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과장님. 지금 최근에 이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그 대기 시간이 상당히 좀 장기화된다는 점. 아무래도 경기도가 이제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계속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지금 대기 시간이 2시간에 2시간 반, 많게는 3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집행부에서 나온 대책이 내년도에 바우처 택시를 12대에서 30대로 증차 그 계획을 잡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은요. 어쨌든 지금 임차나 바우처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확대하게 되면 대기 시간은 충분히 좀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예측하는 시간이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이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각 지자체별로 운영했던 시간이 훨씬 더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합형이 아니라 그 지자체형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격적으로 계속 그 제시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죠. 예. 그리고 지금 경전철 잔고장 문제가 지금 올해도 굉장히 좀 많았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GDU 인버터 전력 제어 보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게 국산화되고 교체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 현재 이제 360개 그 경전철의 그 GDU 그 인버터 전력 제어 보드 360개 중에 100개는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260개에 대한 교체 계획을 지금 갖고 있나요, 과장님? 예,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그 부품 교체는 빠른 시간 이행이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한번 이제 고장이 나면 정체가 되면 이제 그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버터가 지금 하나의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아있는 260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추계 예상 비용이요. 지금 토탈로 했을 때 저희가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할 중장기, 중단기 계획이죠. 중기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호선 연장선에 이제 물가가 좀 튀지 않을까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빠르면 2027년에 법조타운이 이제 구성이 되죠. 첫 삽을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빠르면 내후년도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재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과 의정부 지방검찰청이 고산도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원해재판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확정이 되면. 근데 이제 원해재판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 남부와 북부에는 경기 남부 이제 수원에는 이제 고등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부권에는 이제 고등법원, 검찰청이 없기 때문에 원해재판부를 교두부로 하여 향후에는 고등법원이랑 고등검찰청이 의정부 관내에 전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 이런 기관이 들어서면 BC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 지금 BC는 재판부가 들어오게 되면 더 높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상당 있습니다. 높아질 수밖에 네. 없다라는 부분 점 하나. 그래서 이제 8호선에 대한 부분들 국가철도망 지금 중장기획에 이번에 5차 광역철도 시행계획에 지금 지원을 계획을 잡고 있죠, 과장님. 네, 지금 사업 계획서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원해재판부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대광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럼 8호선 연장선에 지금 계획서는 좀 어떻게 좀 잡고 있습니까? 저기 남양주 청학에서요. 별내별가람에서 청학, 고산, 밀락, 오령 해서 마지막으로 의정부역까지 연결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의정부의 순환망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가장 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8호선의 연장선의 BC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공공 그 청사들이 들어서면 BC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용객은 늘 수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 BC 산정하는 방법상 원 단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원 단위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높아지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 올라갈 거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일단 공공 그 법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용 그 인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같이 동방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BRT 버스 전용 차선을 이제 해제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을 활용하면서 중간 그 플라스틱 말뚝을 박아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직도 그 굉장히 운행을 하면서 그 혼란을 지금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중간에 있는 그 플라스틱 말뚝들은 다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하기를 지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버스 정책과 과장님. 지금 이제 그 전기버스 충전 지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 지금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과장님? 저희 지금 공영 차고지 내에 지금 전기 충전 시설을 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저 점검자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끔 해놓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시달해서 저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요, 과장님.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소화기로 지금 진화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수 좀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나는데 물을 뿌려버리면 더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도 지금 그 특수 소화기를 비치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제 학생 통학버스에 관련된 증차권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도 높고요. 높죠.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이용객이 한 2배 이상. 학생들의 이용수가 많이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이후에는 이제 아침에 집에서 그 학교로 이제 가는 이제 통학버스에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 학생들의 수요에는 학원으로 데려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학원으로 가면서 만족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죠. 뭐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량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그 추계가 한 2대 정도가 더 필요한 건가요? 그건 좀 저희가 저 내년도에 또 뭐 신입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수요 검토를 또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예.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시행을 했으면 끝까지 학생들의 어떤 복지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안 하면은 안 하겠지만 시작을 했잖아요. 이미 이제 발을 담갔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최소한 필요한 부분들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뭐 시간이 아마 좀 일부 제한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후에 제한이 되면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올해 이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신곡일동 이제 제1 공영 주차장 네네. 지금 겨로 그 누수되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사전 보고할 때 그때 당시에 공사장 사진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그 지하수가 거기에 이제 그 수집되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공간을 무리하게 반대쪽을 뚫으면서 결국 거기서 이제 누수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결과가 발생했고 행감 조치 때도 그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좀 답변을 해줬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실내 그 보도 부분에 지금 습기 때문에 지금 뭐 통행님도 불편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후황하고 이런 거 뭐 설치는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뭐 환풍기를 좀 더 뭐 큰 대형으로 하나를 더 달았고 내년 본 예산에 그 습기 제거를 위해서 우리 청소차 소형 우리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청소하는 그 장비가 있는데 물기 제거하는 예, 그거 네 대를 네. 지금 추가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 되면은 바로 이제 그것부터 구입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뭐 눈 오거나 이러면 이제 타이어에 습기가 묻어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먼저 좀 습기 제거하는 방법을 뭐 사용하도록 일단 하려고 그런 하고 적극적인 있습니다.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일단 그런 좀 또 해결책까지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어저께도 마찬가지고요. 좀 상권 중심을 해서 주차 단속 유예에 대한 부분들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국장님? 지금 상인분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뭐 국장님도 가시다 보면 공실률 상당히 높다는 거 보이죠? 거의 지금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좀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적극적인 마중물 넣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인들이 그 영업하는 시간에 대한 주차 단속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는 걸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코로나 때 그 시간까지로만 유예를 좀 해주자. 그래서 08시부터 18시까지만 주차 단속식을 하고 나머지 저녁 시간대는 저녁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주차 시간 좀 유예를 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전서부터 뭐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저희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권진흥 저희가 이제 자료조사한 바는 상권진흥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그 권역별로 지금 상점가 한 1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꼼꼼히 지금 뭐 보고 있는 뭐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주차 단속 유예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왕복 4차로 뭐 이상 되는 데서만 가능하고 이 안은 좀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교통법상의 그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뭐 좀 불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좀 불가하고, 뭐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공영 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데는 또 주정차 단속 유예가 또 불가하고, 이런저런 그런 사유도 뭐 그런 조건들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구간들이 조금 많이 좀 줄어드는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뭐 그 통행인 뭐 보행인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또 차량들이 그 뭐들이 뭐 원활하게 소통이 조금 뭐 불가한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 민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다가 그 유예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양해는 못할 것 같고요. 과장님 일단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이계호 의원님. 버스 정책과 지난번에 이제 고산동에서 밀락동 오는 차 증차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한 대를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대 가지고는 어때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뭐 모니터링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거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운수업체랑 뭐 하나의 방법은 사실 차량이 좀 큰 차량을 투입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일 수 있는데 운수업체 사용도 있는 거 있다고 좀 하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업체랑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락동에서 가능동 오는 그 통학버스는 우리가 대여해주죠. 네. 근데 그 예산이 한 대에 1억 5천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버스를 5대 정도 직접 운영해본 사람인데 깜짝 놀랐고, 예산에 대한 편성이 과연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면 상곡동에서 밀락동 오는 학교 스쿨버스는 왜 제외됐을까? 이게 계속 아이러니컬한 시민들의 질문이에요. 저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큰 차로 이제 최소한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고, 큰 차로 이제 바꿔달라, 이거는 뭐 작은 차가 한 대가 꼈지만 몇 명 못 타기 때문에 역시 또한 만차로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억 5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웬 이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거는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좀 다시 재고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고, 고산동에서 밀락동 오는 버스는 학교 통학버스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교 인원수에 비해서 학교 수가 좀 학급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걸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행안부에서 버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제 밀폐용으로 지금 요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자이 아파트 민원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야. 지금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프로포절을 오늘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밀폐용을 할 때 좀 잘 살펴서 민원 들어온 것만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 있나 이렇게 잘 살펴서 네네. 집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네. 반드시 상곡동에서 밀락동원은 진짜 젊은 사람들을 아파트를 수용해놓고 뽀로로 테마공원은 없어지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질 않나, 애들은 아파트는 분양해놓고 학교는 갈 곳이 없고, 학교는 이제 그렇다 치면 등원할 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등원할 차도 이렇게 대책 없는 의정부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네.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철도교통과장님 또다시 뭐 요청해요. 시민들이 8호선 한 정거장만 연장해 달라는데 어떡하죠? 한 정거장이 한 정거장이라는 거는 상곡동에 좀 연장시켜 달라. 그러면 교통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8호선이 아니라 경전철. 네.
지금 경전철 네. 현재 탑성역에서 네. 지금 임시로 운영하는 기지까지 네. 지금 자동화 관련해서 네. 지멘스사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쪽에서 지금 답을 확실히 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지멘스까지 직접 방문한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염원으로 기다리고 있고 교토까지도 이제 취약이니까 경전철 그렇게 예산이 뭐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선 하나 깔아주고 한정거장 정도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청이 오니까 계속적인 지금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도과장님, 네.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 송산 3동, 네. 송산 3동 의회 그 사거리에 뒤에 카페에서 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네. 민원으로 인해서 CCTV가 설치됐어요. 네네. 근데 과연 그 유용도는 어떤가? 소상공인 활성화시키는 데에 어떠한 악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네. 또 민원인이 CCTV를 줘서 거기에는 차를 세우지 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한 거는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어제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네. 얘기를 듣고 갔다 왔는데 이제 전임자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네. 나갔다 왔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이거 택지 개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뭐 단속구역 지정된 데는 아니고 네. 최초에 이제 택지 개발이 지어질 때부터 이제 단속구역으로다가 뭐 지정됐던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카메라는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설치한 건데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는 그 뒷골목이죠. 뒷골목 네. 쪽에서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네. 그 카페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이용할 만한 그 각 점포는 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골목 끄트머리에 그 다이소 건물이 있는데 네. 다이소 건물이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이소 네. 건물이 주차 전용 건축물로 꾸립니다. 그게 네. 물론 이제 유료로 운영 중이긴 하는데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지금 차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거리도 좀 멀지 않고 한 100m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저희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설치가 돼 있을 때도 뭐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담임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근데 뭐 이미 설치돼 있는 거를 또 이제 다른 민원 반대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철거한다라든지 뭐 중자 금지구를 해제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간절함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절함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네네. 그 주차를 지금 민원을 넣어서 CCTV를 지금 설치한 그런 것 거거든요. 같습니다. 그거하고 소상공인 제가 그 추어탕 집도 들어가서 차를 댈라 그러면요. 아주 그냥 음식을 안 팔겠다고 하죠. 아연칠색을 해요. 그 정도로 그분들은 자기 그 판매를 하다가도 누가 다른 차가 들어오려 그러면 주문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나가시더라고. 못 되게 하느냐고. 그만큼 굉장히 절실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페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는 하지만 그 라인 전체가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올라가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 가지고 지금 CCTV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한 걸 없앤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게 과연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민원 넣을 때마다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네, 이게 그 조사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민원인이 뭐 아파트에서 민원인 누르면 많죠. 인원수에 비하면. 근데 그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에는 굉장히 악조건이라 인원이 팍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지호님.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자관리 과장님. 아까 이어서 그 상권 활성화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네네.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타 지역에 주체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전역을 분석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는 어떻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사활을 걸어야 돼요. 장애되는 요소는 철저하게 규제를 좀 해소하고 철저하게 상인들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좀 방법들을 우리가 찾는 것도 좀 부족한 판에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코로나 때는 그 임시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뒀겠습니까? 뭐든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철저하게 좀 타지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 상인 지역 내 상권이 모든 의정부 전역을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게 무슨 아니에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차를 철저하게 유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사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주차 단속 알림이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휘슬이라는 이제 그 어플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시민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죠.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고지서에다가 그 내용을 넣은 거는 정말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의정부 시민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주차 단속 됐을 때 차량을 빼야 되는구나라는 단속되는 그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네네. 일전에는 좀 복잡했잖아요. 주차 단속 관련된 뭐 서류를 뭐 주민센터에다 놓고 뭐 홈페이지고 뭐 어떻게 나발나발했는데 이제 휘슬 어플리케이션만 하나 깔아놓으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막이나 이런 개첩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이 46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주차 단속으로 이런 사전 단속을 알 수 있도록 좀 강력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곡일동의 이제 공영 주차장 부분. 네네. 이제 이 이전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답보의 상태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이거 어떻게 지금 그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고 최종적으로 좀 사업 시행자한테 그 의견 타진을 뭐 물론 이제 지금까지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의견을 묻긴 했는데 이제 뭐 마무리 지을 때가 뭐 됐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 의견을 달라고 이제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뭐 빠르면 뭐 11월 중이나 뭐 늦으면 뭐 올해 안에 우리 그 투정자 심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물론 해도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방향성에 과연 공영 주차장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네네. 예? 1층에다가 임대해놓고 2, 3층에다가 공영 주차장 만들겠다는 거는 이게 공영 주차장의 목적인 건지 아니면 1층에 임대 상가 건물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간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신곡일동의 그 공영 주차장에 대한 주 타워가 그 이전될 수 있도록 그 과장님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예, 자동차 관리과 과장님. 그 지금 최근에 이제 화물차나 건설기의 불법 주전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적을 좀 내고 있다라고 지금 그 결과 보고를 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작년에 24건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34건으로 한 10건 더 여건이 들었다. 부과하고 근데 그게 많은 건가요? 현재?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공격적으로 하세요. 네. 무관용 원칙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불법 네. 주정차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화물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단속하는 게 과연 맞느냐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지만 법상 차고지를 갖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보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랑 단속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가 오면 수사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뭐 이렇게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무보험 차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도의 부분도 필요하겠죠, 과장님.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뭐 차량에 그 보험을 가입 못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네. 최소한 책임 보험 정도는 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네,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도 여러 군데 더 추가해서 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은 좀 부장님께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력이 지금 그분이 지금 경기도로 갔죠? 네, 가서 충원이 됐습니다. 충원이 된 게 아니죠. 충원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의회에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원이 된 게 아니죠. 정원은 채워졌습니다. 정원이 채워졌지만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네. 그래서 부장님 이 부분은 좀 자치과랑 좀 협의를 해서 그 주차 그 자동차 등록하는 민원 창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구에서 오래 대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한 명을 충원을 했는데 그 한 명이 결국은 경기도로 네, 이전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증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력 한 명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동차 등록 그 민원 창구에는 인력 한 명이 반드시 배치돼야 된다라는 점,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자동차 등록 관련돼서 저희 하루에 그 민원 접수되는 건이 한 276건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그 상담 창구가 저희는 5개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현격히 작은 170명 정도의 민원을 소화하는 곳도 뭐 7개 창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정은 둘째치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장기간 걸려서 애로사항이 좀 돼서 이번에 그 인사 파트에서 조직 개편 그 인원 증감원에 대한 조직 개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타시군 사례와 저희 여건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한 또 전국 번호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저희가 창구 하나 더 개설하는 요청으로 조직 개편안 제출을 했고 또 별도 면담도 실시했습니다. 예,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상사와 그 중개 자동차와 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과의 그 창구도 분리하는 방법들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교통과에 좀 5차 철도망에 저희가 올려놨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그 어려움 이렇게 해서 다 하는 예산? 8호선이 지금 네, 1조 8,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BC는 얼마나 나와요? BC는 지금 현재 0.7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산까지 끌었을 때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산에서 탑수까지 붙였을 때는 BC가 얼마나 나와요? 0.52 나옵니다. 0.52. 이게 법무타운이나 전부 다 들어갔는데도 0.52가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나오세요? 그 고산까지 네, 고산의 탑소까지. 그 부분은 아마 한 9천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 어룡, 밀락 이렇게 다 되는 건 좋은데 저희가 경제성을 보시면 0.5, 0.7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시계 조사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지금 뭐 대강 위원장님이 저희 이제 도시공사에 있다 가신 분이라 마지막 절호의 찬스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강이 말고도 경기도 철도망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경기도 철도망은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네. 다르죠? 네. 경기도 철도망 저희가 확인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경기도 철도망도 똑같이 올린 대로 같이 올라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바뀌셨네요. 그럼 그 부분까지 한번 좀 잘 살펴보셔서
최대한 저는 빨리 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살펴서 올해 5차 철도망이 몇 월 정도면 나와요, 결과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연말로 지금 12월. 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12월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내년 상반기도 지금 조금 올 연말까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요, 저희 5차 철도 구축망에 못 들어갔을 때 시가 그거에 대한 대안은요? 안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철도망 6차 철도망에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5년이 미뤄지죠. 4차도 그렇고 그러면 건설까지만 30년이 미뤄지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맞죠? 뭐 건설하는 기간이 한 5년 이상 걸릴 거고요. 예. 그러니까 5년씩 5차 철도망, 6차 철도망 가면 5년씩 미뤄지는데 거기에 건설까지 포함하면 15년, 20년이 미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에서 봤을 때는 짧고 간결한 게 좋고 저희가 9천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들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아마 과장님도 공감 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긋기를 할 때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지금 올리신 대로 되면 좋겠지만 대강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힘들지 않은가, 실무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대안과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차 철도망도 저희가 못한 이유가 용역을 저희가 안 세워준 것도 문제가 됐지만 용역을 못 집어넣어서 안 됐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까지 시민들은 바로 들어오면 바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행정상의 절차는 5년이 빨리 가면 저희가 그 5년 동안에 그 시민들은 폭이 더 빨리 탈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디든 들어와야지 일단 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쭉 나열했을 때 10년이 미뤄지게 된다면 어떤 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그 8호선이 저희가 제출하는 대로 올라가는 게 저희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성역까지가 이제 BC가 더 낮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경전철 밑에 지금 7호선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8호선까지 붙이려고 하면 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역을 만들 좀 공간도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탑성역 자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BC 부분이 좀 더 높은 쪽이 저희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탈락 안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보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주차 관리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밀락 2지구 이걸 뭐 탄력 주차하시는 거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네네. 좀 형평성 갖게 다른 네. 지역도 상권이나 이런 거 보셔서 네네. 어떻게 하실지. 다른 지역은 지금 주차비도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병목 형상이 일어나서 벌써 두 번째 그 실시 설계를 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런 것들도 빨리 좀 처리해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든 네네. 아니면 그런 것들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밀락 2지구만 하실 거면 네. 뭐 고산동도 마찬가지고 신곡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권들끼리 얘기가 다 오가는 거니까. 네네. 그런 그리고 부분까지 고려해서 주차비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이렇게 잡았는지도 주차 타워가 뒤에 있어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저도 그 타 지역도 똑같이 잡아줄 거면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회계 특별회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좀 통으로 묶어주셨으면 분명히 그거는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임기 전에 묶어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셨죠?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